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해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며 상승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타점을 잡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세계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라이다 채택에 나서면서 라이콤 등 관련주가 장중 강세이다. 이날 한 매체는 외신을 인용해 테슬라가 미국 라이다 업체 루미나 테크놀로지로부터 라이다 센서 기술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잠깐 라이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알겠습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의 대상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 물체까지의 거리 등을 측정함으로써 주변의 모습을 정밀하게 그려내는 장치입니다. 라이다는 영어로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자로 풀이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의 기원을 따지면 라이브와 레이더를 혼합하여 만든 합성어입니다. 즉 라이다라는 명칭은 전파 대신에 빛을 쓰는 레이더를 뜻하는 것으로 라이다는 전통적인 레이더와 원리가 같으나 그 사용하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다르므로 실제 이용 기술과 활용 범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는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 온도, 주변의 대기 물질 분석 및 농도 측정 등에 쓰입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등을 사용하여 금속성이 아닌 바위나 구름, 빗방울, 에어로졸 등을 감지할 수 있어서 기상 관측에 이용되고 지형을 정밀하게 그려내거나 비행체의 착륙 유도나 자율주행차의 주변 인식 장치로 사용되며 또한 분자마다 잘 산란시키는 빛의 파장이 다른 현상을 이용하여 공기 중에 섞여있는 기체의 화학적 조성을 알아내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라이다는 3차원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센서의 핵심 기술로 등장하였습니다. 라이다를 항공기에 장착하고 비행하면서 레이저 펄스를 지표면에 발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반사 지점의 공간 위치를 분석하여 지형을 측량하면 구조물에 따라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다르므로 이로부터 광학 영상으로는 얻기 어려운 3차원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상 라이다는 여기에 GPS로 얻은 위치 좌표를 결합하여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빛을 이용한 레이더 장치란 뜻이네. 그렇습니다. 알았어. 뉴스를 계속 읽어줘. 예서. 루미나 테크놀로지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 1분기 동안 최대 고객사는 테슬라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분기 테슬라가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이 루미나 측의 발표다. 결국 외신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오는 8월 출시하겠다고 예고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에도 라이다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라이콤은 지난해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글로벌 기업 엘사를 상대로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의 핵심 부품인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 테스트용 초도 물량 수주에 성공하는 등 대표적 관련주로 꼽힌다. 라이콤은 10여 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초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초소형 라이다, 레이저 센서를 선보인 바 있다. 이상입니다. 드디어 자율주행 차량이 실제로 눈앞에 등장하는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총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딱 한눈에 들어오네요.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삼각수렴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1차 상승 지점부터 상승 패턴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첫 눌림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상승하는 경우는 계단식 상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N자형 파동의 경우에는 첫 상승분을 다 갉아먹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계단식 상승은 일정한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저지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차 상승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 상승 과정은 전형적인 N자형 파동입니다. 정확히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N자형 파동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도 되고 최저 거래량 기법을 이용해도 되고 저지바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두 번째 반등의 자리에서 정확히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눈치채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라인이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집니다. 이제 삼각 수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삼각 수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끝나는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있기 전에 예측샷으로 진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N자형 파동일까요? 아니면 계단식 파동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는 계단식 파동입니다. 진입 타점은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차트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저 거래량이 보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늦습니다.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0.382 구간을 살짝 깨고 반등을 했네요. N자형 파동의 경우에는 0.5 구간 혹은 0.618 구간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단식 패턴에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0.382 구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즉, 첫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에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매집봉들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 차트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었다면 볼벤 바닥에서 예측샷으로 진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차트를 볼 때 무엇보다도 세력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렇게 급하게 매집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력의 주포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발표되기 시점 이전에 이렇게 급하게 물량을 모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력들은 뉴스나 이슈가 터지기 전에 물량을 모읍니다. 혹은 물량을 모아놓고 뉴스를 터뜨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소형주들의 대주주는 일명 작전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를 떨어뜨릴 때도 반대로 끌어올릴 때도 최소한 대주주의 묵인이나 동의하에 작전 세력이 작업을 친다고 합니다. 이 더러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미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이 커넥션을 파헤쳐 갈 것이고 작전 세력의 실체를 찾아내 만천하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지금 대충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있으나 물증이 없어 더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차트를 볼 때 무엇보다도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세력들의 핸들링 방식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 모멘텀도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시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대전제하에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반대급부로 돌파의 자리도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차트를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고 순차적으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아직 뚜렷한 신호가 없습니다. 볼벤이 바닥에 붙지도 않았고 RSI가 중심선에 근접하지도 않았습니다. MACD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RMI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RSI가 중심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MACD도 거의 골든 크로스 직전입니다. RMI에서도 과매도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중부양선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이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볼벤 바닥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도 타점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최저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이 61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6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조정이 나오네요. 딱 보아도 N자형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게다가 오늘 상승 의지를 나타내는 연어 캔들이 떴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6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6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에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눌림이 나오네요. 공중부양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캔들이 도지형 캔들입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0.5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예측샷 개념에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슈팅이 나왔지만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린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결정적으로는 주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포가 물량을 소화하면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면
이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포의 속내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따져서 예측을 해볼 뿐입니다. 돌파가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느낌이 듭니다. 혹은 미리 예단하지 않고 다음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조현상 없이 기습적인 반등이 나왔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바로 전 음봉에서 공중부양선 골파기가 생긴 것이 보이나요? 음봉이지만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공중부양선의 위력입니다. 공중부양선은 주가의 흐름을 과장해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상승세에서는 공중부양선이 캔들보다 한 타임 앞서서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하락세에서는 한 타임 앞서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공중부양선이 떨어지는 폭보다 캔들이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면 하락세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그냥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 매수하면 됩니다. 실전에서 많이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등장한 윗꼬리가 긴 양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캔들은 무조건 매도 신호입니다. 주포가 장 초반에 시세를 주고 나서 손을 놓아버리자 저항 라인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주포가 이 상황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알지만 주포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하는 타이밍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밑도 끝도 없이 빠지네요. 중간중간 골파기 지점에서 작게 먹고 빠질 수 있지만 거래량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 타점으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라, 뭔가 조짐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집봉들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매집을 하는 것을 보면 낌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 예측샷 개념에서 시드의 일부로 진입을 합니다. 혹은 단주로 정찰병 하나를 보내놓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다음날 거래량이 장대 양봉 거래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주포가 개미를 털 의사가 있었다면 장대 양봉 다음날 손을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주포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빠져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피보나치 0.382 구간이 살짝 깨진 지점입니다. 첫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를 한다면 곧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주포가 다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눌림에서 반등을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장 대양봉이 출현하고 나서 고점에서 일정한 저항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면 추가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N자형 파동에서는 팔고 나갈 사람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첫 상승 이후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차트에서 이 두 가지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대한해운입니다. 지나간 과거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이 시점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매집의 흔적도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야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추세가 전환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21선의 하락 각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엠벨선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여야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21선을 돌파했고 121선을 돌파하고 있으며 241선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대세 변환점입니다. 엠벨선도 확실하게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추세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죄송합니다. 아재 개그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무지무지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확실합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설명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OBV 지표가 계단식 상승을 하면 세력들의 첫점 매집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세력들은 장기간에 걸쳐 바닥권에서 서서히 매집을 합니다. 그 흔적이 OBV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OBV 지표에서 계단식 상승이 보이면 주포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양봉 이후 조정을 보이지 않고 갭으로 떠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양봉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놈이 주가를 바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슈팅이 나옵니다. 그런데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 하나를 돌파했지만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형국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일단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여차하면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장 초반에 밀고 올라갔다가 장중 후반에 쭉 밀린 형국입니다. 캔들 모양만 보아도
저항 라인에서 다시 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계단식 상승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살 사람만 남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쭉쭉 밀고 올라갔지만 역시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장 후반에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주포의 핸들링은 계속되고 있으나 주포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자금이 딸리는 것인지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아주 미세하게 늘었는데 가격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캔들들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의 규칙성이 보입니다. 일단 21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밑에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 선도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주가의 상승 패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패턴은 크게 N자형 패턴과 계단형 패턴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N자형 패턴은 급등 이후 주가가 밑으로 쭉 빠진 후에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고, 계단형 패턴은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지켜준 후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 패턴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계단형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잘 보여주기 위해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지표가 계단형 상승 패턴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계속된다는 것도 아래 거래량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슈팅이 나오네요.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세력놈들은 이렇게 개미들이 달라붙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한 단타꾼이 아니라면 놈의 의도를 미리 간파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놈의 의도를 간파해냈습니다. 이 거래량을 보고 이놈은 주가를 끌어올릴 의도가 확실하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거터 위양이 떴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캔들. 큰오빠 캔들처럼 돌파전에 나오는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매물소와 양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계단식 상승 패턴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다음 타이밍에 돌파가 나오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음봉 2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개 모두 개미털기 음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 2개가 떨어지는데 겁을 먹지 않을 개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미를 털어내고
주포놈이 다시 저렇게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가놀이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포놈이 완전 개미들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급등을 시켰다가 다시 시초가의 갭으로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당하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출지 모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주포 노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차트에서도 최초 상승 지점에서 타점을 잡았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만 정확히 잡았다면 7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야의 주식 고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그분이 저에게 전해준 주식 명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딱 두 가지가 제일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차트를 보고 또 보아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라. 저의 모든 매매 기법은 이 두 가지 명언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상승의 초입 잡기, 2차 상승의 초입 잡기, 그리고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 이게 제 매매법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시골로 떠나겠습니다. 이제 이 유머도 식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뭐 재미있는 멘트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제 머리가 굳었는지 기발한 멘트가 생각나질 않네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명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차트에 숨어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보조 지표들이 모두 상승 반전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OBV 보조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61선 차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드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61선 돌파 직전입니다. 바로 앞에 매집봉도 3개가 보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몇 종목을 상승 패턴 공부 차원에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1차 상승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N자형 상승일까요? 계단형 상승일까요? 딱 보아도 지지선을 잘 지켜주다가 상승을 하는 계단형 상승 패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지발을 잘 지켜주며 횡보하다가 저지발을 터치하고 급반등을 하며 돌파가 나왔습니다. N자형 파동의 경우에서는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면 계단형 상승에서는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아래 꼬리로 터치하고 반등할 때 좋은 타점이 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후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온 뒤 다시 횡보하다가 돌파가 한 번 더 나오네요. 이게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이제 2차 상승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저지바를 살짝 깨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역시 또 다른 저지바를 터치하고 급등을 하였습니다.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이렇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급등이 나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결정적인 급등의 신호가 됩니다. 아래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는 동안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측샷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저항 라인을 돌파한 캔들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1차 상승 과정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입니다. 고점에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후 슈팅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역시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패턴입니다. 즉, 눌림이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 후에 점상으로 2연상을 갔네요.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1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와 쌍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2차 상승의 초입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